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ABL 바이오의 기업 간담회를 하게 되기로 하였습니다. JP 모간 이후에 저희의 여러 가지 성과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임상의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도 저희가 1,400억 유상 증자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왼쪽과 가운데 오른쪽의 부분을 제가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1,400억 유상 증자란 이유는 이중항체 ADC로서 3개의 물질의 임상 후보 물질 IND 파일링을 올해 2개, 내년에 1개 통해서 미국의 ABL 바이오 USA를 확립을 하고 임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강조드렸듯이 2025년에 사노피 프라프 기반으로 그다음에 시스톤, 컴파스 세라피릭, 유한양행,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마일스톤은 예정대로 600억 이상의 마일스톤을 저희가 수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00%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저희의 그래파디 B, 그 다음에 그래파디 T를 통해서 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제가 그 기술 이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고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작년에 한 개의 회사에서 실은 텀시트를 받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알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서 주주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은 많은 분들이 2024년 이후에 지났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늘 JP모간 이후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상황에서 1 플러스에 대한 어떤 텀시트는 실은 작년에 나왔던 회사의 조건보다 JP모간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훨씬 더 좋은 계약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실은 기존 딜은 종료를 했습니다. 실은 BBB 셔틀과 그다음에 그래파디 B, 포온 BB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이번 JP모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인정받은 거는 글로벌에서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어떤 비임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1월 13일 JP모간 첫 번째 날에 9시 첫 미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ABL 바이오는 JP모간에서 많은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JP모간 미팅은 1월에 JP모간 미팅 이후에 저희의 글로벌 파트너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한 3월 봄이 되면 실사가 들어가고 여름에 텀시트 정도를 받고 가을 겨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가 기술인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빅파마랑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간에서의 어떤 결과는 실은 지난 8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정말 의미가 깊었던 JP모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니어 멤버들, R&D 헤드들이 동시에 첫 번째 9시 미팅에 와서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게 이제 MTA냐 아니냐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MTA가 아닌 실제로 저희가 이미 검증이 완료된 그런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시기나 단계에 대해서는 뭐 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금액을 맥시마이즈하는 동시에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규모와 파트너에 대해서는 오늘 제 기업 간담회 이후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파이프리냐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현재 그래파디 B와 그래파디 T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희의 임상 데이터를 보고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래파디 T와 그래파디 B가 글로벌에서 보기에 정말 ABL 바이오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지만 정말 독보적이고 정말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좀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 계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 타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빅파마랑 하면서 가장 큰 기술 이전은 이제 사노피 딜이 저희의 모델이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충분히 이거보다 큰 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랩바디 B,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현재 회사 자체는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약에서 ABL 001이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여기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ABL 2.0 버전에서 그동안 조금 다른 정말로 2025년부터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ABL 바이오의 가치는 ABL 301 위주의 어떤 기업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말이면 저희의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ABL 001에 대한 임상의 탑9 데이터가 3월 말쯤 발표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T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현재 포지션에서 당연히 ABL 301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BL 001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담도암에서 현재 탑9 데이터가 3월 말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은 만약에 담도암의 2차 치료제에서 만약에 컴파스 세라피릭의 발표가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 또한 담도암 2차 치료제에서 신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D 앤더슨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실은 이 ABL 001이 담도암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최근에 발표한 기업 발표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1차 치료제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파디 T에서는 ABL 111이라는 부분은 클라우딘 18.2에 4-1BB를 붙인 이중항체입니다. 저희가 늘 강조를 했고 저희의 경쟁사인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보다 효능 면에서 아니면 독성 면에서 현재 우월한 결과를 갖고 있고요. 이런 그 중간 발표가 실은 BMS가 갖고 있는 옵티보, PD-1 세라피 항체와 키모세라피, 그 다음에 ABL 111의 3중 병용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름 이후에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아이맵이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ABL 104나 ABL 105는 실은 유한양행이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105는 임상 1상이 끝나서 올해 아마 데이터를 유한양행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4는 이제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L 202는 실은 리가캠 바이오와 저희가 ROR1 ADC를 개발을 해서 시스톤에 기술 이전하는 물질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듯이 작년에 이미 학회에서 시스톤이 좋은 결과를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DC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중항체 ADC는 예정대로 현재 올해 IND 2개, 내년 상반기에 IND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임상을 진입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2025년의 로드맵은 앞으로 ABL 바이오 2.0 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상 회사로서의 포지션을 하는 것과 이중항체 ADC로서 퍼스트 클래스를 개발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또한 저희가 기술 이전한 담도암에서 최초의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마일스톤을 완성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고자 합니다. 그래파디 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ABL 바이오의 현재 가치는 밑에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업프런트 마일스톤 많이 받았고요. 작년 10월에 이미 제조 기술에 대한 그 텍 트랜스퍼가 끝나서 추가적으로 산업부에서 마일스톤을 받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임상일상이 정리가 돼서 임상 리포트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여러 가지 그 커미티 멤버를 거치면 산업부가 임상 2상을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은 수취익은 US 달러로 125밀리언, 뭐 하나로 한 1,600억 이상의 충분히 많은 돈을 받았고요. 임상 2상이 시작되는 동시에 실은 저희가 아까 첫 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그래파디 T의 B로 인한 플랫폼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JP 모간에서 제가 이제 그래파디 B와 그래파디 T에 대해서 글로벌 미팅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파디 B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또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면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그래파디 B는 보시는 것처럼 IGF-1R 베이스로 만든 그래파디 B의 셔틀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처럼 단일 항체로서 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 바이오젠, 그 다음에 엘라의 릴리 등이 그 아밀로이드 항체를 타겟을 해서 실은 단독 항체가 임상에서 허가를 받고 현재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부작용 부분에서 아리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실은 이런 부분을 막고자 실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제넨텍 로시가 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텔루맵을 임상을 개발하다가 2022년에 임상 3상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효능을 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 약점을 그 BBB 셔틀을 통해서 이중항체를 만들어서 트로티닙이라는 걸 만들고 현재 임상 1상 B 그다음에 2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항체에 비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 한 8배 들어간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없어지느냐를 봤을 때 실은 단독 항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없어지는 결과들을 임상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의 빅파마들이 실은 BBB 셔틀에 또한 아밀로이드 경쟁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리아다라는 회사는 실은 J&J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셔틀에 아밀로이드 붙인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비임상 물질을 개발한 이후에 실은 앱비에 작년에 1조 이상의 규모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에사일 아이자이라는 회사가 실은 바이오 알틱에서 아밀로이드 항체 BBB를 인수를 라이센스인을 하였고요. 최근에 또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BMS가 실은 아밀로이드 플러스 BBB 트랜스페린 리셉터 이런 셔틀이 실은 굉장히 확보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셔틀에 대해서는 이런 그 로슈 제넨텍과 글로벌의 상황을 보면 이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산업비 딜을 할 때만 해도 BBB 셔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5년, 2024년부터는 이제 BBB 셔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이고 이런 BBB 셔틀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나 여러 가지 뉴로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CNS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 개발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ABL 301의 좋은 임상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희 IGF-1에 대한 어떤 그 니드가 되고 있고 저희는 아까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BBB 셔틀을 통한 플랫폼의 사업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IGF-1R과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IGF-1R은 그 뇌의 정상 조직보다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정상 조직에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이 발현되면 뇌에도 있지만 정상 조직에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실은 여러 가지 빈혈이라든가 임상에서 어떤 독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이제 301을 통해서 산업회하는 저희 임상 1상의 결과를 보면 현재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인슐린 관련 부작용도 없고 정말 안전한 셔틀이고
BBB의 투과 경로도 현재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산업의 임상에서 충분히 저희가 임상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뇌로 통과하는 결과들을 막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통해서 실은 이 IGF-1R이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동시에 양대상맥으로 이 그 뇌질환 치료제에서 반드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사업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저희의 비임상 데이터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장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키스톤 심포지움의 BBB 셔틀에 관여된 어떤 심포지움에서 오랄 프리젠테이션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로 뇌 조직을 들어가는 게 얼마로 잘 들어가느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베이스라는 단독 항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징을 해봤을 때 여기 시그널이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뇌 표면 부분에 그 시그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중항체 그래프바디를 붙인 베이스는 굉장히 딥 레이어로 여기 조금 보시면 그 작은 시그널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는 시그널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실은 단독 항체를 보시면 대부분의 항체는 그 뇌 표면에 있고요. 이 뇌 안에서 딥 레이어에서는 조금 시그널이 돼 있는데 그래프바디 B를 붙인 부분은 표면보다는 뇌 안으로 훨씬 더 많이 발현이 그 침투가 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BBB 셔틀을 통해서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이미 제넨텍 로슈나 드날리가 발표를 했지만 저희도 똑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 항체를 쓰면 이게 굉장히 혈관입니다. 동맥 같은 큰 베슬이 있는 혈관에 저희 단독 항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혈관 부분에 있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런 단독 항체가 아리아를 유발을 하는데 반면에 이중 항체를 만들면 이 혈관을 통과해서 실제로 뇌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아리아 유발이 없어진다라는 비임상 데이터고요. 이 부분에서 로시 제네텍이 임상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IGF-1이 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발표할 그 키스톤 미팅에서 발표할 자료 중에서 놀라운 거는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얘기지만 클래스 3라는 어떤 특별한 패스웨이를 통해서만 브레인으로 뇌로 통과를 합니다. IGF-1R 패스웨이는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합니다. 클래스린, 카비올리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한 액틴이라는 FEM이라는 그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뇌로 통과하고 액틴이라는 필라먼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브레인에서 베슬에서 채널을 형성하여서 브레인으로 훨씬 더 잘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뭐냐면 노화가 되면서 실은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의 결과기도 하고 많은 그 그룹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트랜스페린은 노화가 되면서 실은 뇌에서 블러드 베슬에서 발현량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좀 더 줄어듭니다. 반면에 IGF-1R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노화가 있어도 실은 발현량이 전혀 줄지 않는다라는, 결국은 다중경로로 침투하는 IGF-1R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은 노화가 되면서도 발현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BBB를 통과하는 투과능이 늙어가면서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로티네밥을 기준으로 해서 BBB 셔틀의 시대가 도입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2024년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 그 요번에 JP모건의 성과를 봐도 BBB 셔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 대비해서 우수한 투과율, 그 다음에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저희 그래프바디 B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정말 많은 칭찬이 있었고요. 현재 가장 그 저희한테 유리한 데이터는 사노피와 진행했던 ABL301의 임상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BBB를 통과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가 됐고요. 참고로 사노피가 임상 이상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래프바디 B의
글로벌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셔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노피를 통해서 임상 이상이 진행하고 바라기는 마일스톤을 받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지속적인 마일스톤의 유입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그랩바디 T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랩바디 T도 실은 이번 JP모건에서 조금 간단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BL 111을 포함해서 ABL 105, 103, 105, 50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랩바디 T는 T셀을 유발하는 포온비비라는 이중항체를 ABL이 개발했고요. 그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단순히 그 그랩바디 T의 임상 일상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병역요법, 그러니까 PD-1 세라피와 아니면은 키모세라피와 병역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가치를 더 확대화할 수 있는 임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단독학제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병역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랩바디 B의 가치가 훨씬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의 현재 그 그랩바디 T의 파이프라인은 ABL 111, ABL 503, ABL 103, 그다음에 저희가 유한의 기술 이전했던 ABL 105, 104입니다. 참고로 ABL 111과 503은 아이맵이라는 나스닥 상장 회사와 저희가 50대 50에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ABL 103은 ABL 단독으로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저나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개발했던 포온비비 단일 항체는 임상에서 간독성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던가 아니면 파이저는 효능이 부족해서 결국 임상을 실패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컨비네이션 병용 치료의 어떤 가능성을 확대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ABL 111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BL 111은 올해 하반기에 여름 이후에 아이맵이 학회에서 탑9 데이터를 발표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딘 18.2는 위암과 췌장암에 발현이 되지만 현재 위암 시장을 보면 클라우딘이 과발현되는 환자가 한 38%, 저발현되는 환자가 한 30%입니다. 졸베투시맵이라는 아스텔라스의 클라우딘 18.2의 단독 항체 임상 결과는 클라우딘 18.2가 75% 이상 되는 고발현된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컬럼에 저희의 파트너이신 컴파스 세라피릭이 실은 저희가 이제 요보이랑 PD-1과 공동 연구를 하는 PD-1 세라피가 그 굉장히 중요한 괴스트릭 캔서의 포지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PD-1 세라피와 콤보하는 부분에 대해 병용 치료하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아스텔라스의 일본의 매출을 봤습니다. 지난 첫 3개월 동안 매출이 약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피크 매출은 굉장히 크게 이게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졸베투시맵은 75% 이상 되는 과발현되는 부분에서 피크 매출이 1.8조를 예상합니다. 비슷한 발현량을 갖고 있는 저발현에서 만약에 ABL 111이 성공을 한다면 비슷한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 요법에서 실은 왜 그 3중 요법으로 가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래프에서는 표에서는 ABL 111과 졸베투시맵의 단독 항체에서 임상 1상의 결과를 이게 애플 투 애플은 비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클라우딘 18.2가 훨씬 더 저발현되는 환자, 저희는 1 플러스 이상 되는 환자군에서 충분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고요.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졸베투시맵의 임상에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훨씬 더 저희가 개발하는 ABL 111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충분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임상 일상에서 확보를 하고 오른쪽의 테이블처럼 옵티보 트리플 컨비네이션 위드 키모세라피와 같이 해서 3중 병용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졸베투시맵이 진행하고 있는 이미 허가를 받은 위암의 부분에서 1차 치료절에서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합니다.
ABL 503은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PDL1이라는 항체에다가 포온비비를 붙인 이중항체입니다. 이미 작년 에스코 학회에서 저희가 탑9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고요. 여기 테이블은 저희가 이미 발표했던 데이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굉장히 PDL1 포온비비를 개발했던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실은 현재 젠맥과 ABL을 제외하고는 임상의 개발을 다 중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독성이 너무 심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을 더 이상 높일 수 없기 때문에 PD1이나 키모세라피, 컨비네이션 세라피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의 경쟁사인 젠맵이 현재 저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임상 2상이 끝났고 임상 3상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컬럼을 보시면 젠맵에서도 PDL에서 약간의 간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젠맵이 3주에 한 번 투여하는 어떤 기간을 6주에 한 번 투여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키트루다 컨비네이션 결과를 보면 오버롤 서바이벌 전체적인 효능이 임상에서 좋게 나왔던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ABL 503 또한 저희가 2주에 한 번 했던 임상 1상의 결과를 도태로 그 다음에 젠맵의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더 투여 기간을 늘려서 현재 임상의 익스펜션 코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제 실은 메모리 T셀 결국 기억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은 빨간 서클로 보시는 부분이 난소암에서 암이 크게 있다가 실은 24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그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 마지막 치료 이후에도 더욱더 활성화된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프바디 T도 이번 JP 모간에서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이고 더 이상의 임상의 검증은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실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실은 ABL 103, ABL 503, ABL 111이 병영 치료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축적함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사업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BL 111의 3중 병영 탑9 데이터의 발표는 그래프바디 T의 앞으로 사업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옵티보라는 PD1 세라피가 게스트릭 캔서에서 마켓을 조금 더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PD1 세라피 플러스 ABL 111 플러스 키모세라피의 퍼스트라인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은 저희 ABL뿐만 아니라 저희의 공동 개발자인 아이맵의 부분에 있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ABL 001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ABL 001은 이미 탑9 데이터가 3월 정도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3월 말이면 예상하기는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담도암에서 2차 치료제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치료제는 당연히 가속 승인으로 예상이 돼서 만약에 이게 되면 상용화, 로열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물질이고요. 또한 담도암뿐만 아니라 실은 대장암 임상을 컴파스 세라피릭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바스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이 탑9 데이터를 통해서 대장암의 어떤 그 적용증이 확장이 된다면 ABL 001의 물질의 가치는 담도암 플러스 대장암을 포함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유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그 테이프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ABL 001을 개발하는 CTX009이라는 컴파스 세라피릭이 실은 이벨리에이트 파마가 평가했던 평가 자료에서 2차 치료제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 점유율이 2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D 앤더슨의 임상 1상 그 원비 결국 1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이 더 좋게 나온다면 단순히 2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1차 치료제에서 확장이 되고 강조를 드리면 대장암과 담도암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섹션에서 이중항체 ADC의 어떤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BL 206, 209, 210의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IND 파일링을 한다고 그랬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206, 209는 올해 9월, 12월에
백투백으로 IND 파일링을 예상을 하고 현재 임상 물질 생산과 GLP 독성 실험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BL 210은 내년 상반기에 IND 파일링이고 이제 GLP 독성을 조만간에 시작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은 ABL 바이오가 현재 이중항체 ADC에서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걸로 예상합니다. 단순히 ABL 206, 209, 210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중항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ABL 20X 시리즈로서 그 스몰셀 런캔서, 그다음에 넌 스몰셀 런캔서, 난소암, 방광암, 폐암, 기타 등등의 많은 고용암 부분에서 이중항체를 또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잘 개발이 된다면 ABL 바이오 US의 세 가지 물질의 임상 이후에 충분히 초기의 디스커버리 물질로서 2027년 이후에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잘 커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BL 바이오 이중항체의 회사를 한번 세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ABL 바이오의 USA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 ADC의 임상을 충분히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400억의 자금을 확보하여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ABL 206, 그다음에 209, 210에 대한 비임상, 즉 독성 실험과 생산 자료, GMP 생산에 자금을 쓰고 있고 실은 충분한 나머지 자금이 ABL 바이오 USA로 넘어가고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와 저희 CFO와 기타 여러 그 인력들이 동원을 해서 실은 15명 이상의 CEO 캔디데이트 풀을 좀 줄여서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작년 11월, 12월에 실은 3명의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인터뷰 이후에 파이널 2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 JP 모간에서 저희 컨설팅 회사 CFO 저 BD 헤드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인터뷰를 하였고 저희가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정했습니다. 그 두 분의 어떤 파이널 캔디데이트 경력은 타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다녔던 사람과 제넨텍에 다녔던,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뱅크에서도 일했던 경험들이 있는 굉장히 유수한, 그 다음에 전문 인력으로 예상이 돼서 충분히 ABL 바이오를 USA를 이끌 CEO 캔디데이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제넨텍 출신의 어떤 그 전문 인력이 CEO로 들어올 것 같지만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3월이면 새로운 CEO가 확보가 되고요. 여름까지 가능하면 메디컬 디렉터, 임상을 담당할 수 있는 C 레벨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개의 검증된 ABL 206, 209, 210을 통해서 토프 아이소머를 붙인 ADC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의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는 넘버원 이중항체 ADC 컴퍼니로 ABL 바이오 자회사를 성장시키자 하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3가지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ABL 301, 103, 503, 그다음에 111 기타 등등의 많은 임상 물질이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씨를 많이 뿌린 것들이 실제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단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한 물질이 임상이 잘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 US를 통해서 글로벌의 넘버원 이중항체 ADC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회사지만 정말로 미국 베이스로 전적으로 미국에 근거한 멤버로서 인원으로 이 ABL 자회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작년에 한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근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0억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00억 이상의 마일스톤 유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은 추가적으로 1,400억 자금 확보가 됐었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제가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얘기를 하여서 충분히 ABL 바이오가 충분히 그 기업으로서
그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첫 장과 두 번째 장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작년에 제시했던 어떤 자금 확보도 충분히 가시적인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시한 부분과 별 차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BL 바이오를 믿어주시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 ABL 바이오의 임상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그다음에 파트너십, 미국 ABL 바이오의 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청해 주시고 특별히 ABL 바이오 기업 설명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2025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일들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